지금 시각은 7시 29분입니다. 겨울 한파가 본격화되면서 건강관리가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이맘때는 특히 한랭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응급의학과의 안무업 교수와 함께 한랭 질환의 대처법과 예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강충에도 출연 감사드리고요. 네. 한파 때문에 이 생기는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 이제 한파 경보가 내려졌죠. 네. 이게 추운 날씨가 되면 이제 몇 가지 한랭 질환에 이제 우리가 노출이 되는데, 이런 추운 날씨 아주 장시간, 뭐 1시간, 2시간 이상 노출되면 이제 체온이 35도 이하로 내려가는 이제 저체온증이 가장 많고 또 사망자도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상은 우리 몸의 일부가 아예 이제 물이 얼듯이 우리 몸에 있는 물이 얼어서 피부가 아주 이렇게 딱딱해지는 것을 동상이라고 하고요. 주로는 이제 이 얼굴의 노출 부위, 이제 귀나 코, 뺨 같은 데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창이라는 것이 있는데 동창은 이제 10도씨 이하의 이제 피부가 오래 노출이 되면 이제 염증이 생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동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볼이 빨개지고 그러면 이제 동상 걸렸다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동창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군인들이 많이 걸렸었는데 젖은 신발이나 눈에 이제 젖은 이제 신발을 오래 신고 있으면 이제 침족병, 이제 이런 이제 발에 주로 문제가 생기는 침족병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후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강원 지역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네. 지난 겨울이죠. 작년 이제 12월부터 올해 한 2, 3월까지를 이제 지난 겨울이라고 얘기하는데 전국적으로는 한 이제 300명 정도가 발생했고 그중에 이제 9명이 이제 사망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28명이 지난 겨울에 발생했고 이제 사망자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강원도가 이렇게 절대 숫자는 적지만 10만 명당 발생률로 보면은 1.8명, 이제 2명에 가까워서 전국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12월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한랭 질환자가 이제 보고되기 시작했는데 벌써 한 33명이 발생하고 불행히도 이제 3명이 사망하셨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다행히 이제 1명밖에 발생하지 않았고 아직 사망자는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우리가 위험하다고 봐야겠습니까? 예, 뭐 동상이나 동창은 이제 일단 눈에 보이고 우리가 금방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초기 증상을 바로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저체온증입니다. 이제 이 추위에 떨다가 이제 뭐 이렇게 잠이 들거나 아니면 좀 견디다가 이제 이게 의식을 잃고 그 상태로 오래되면 이제 사망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떨리기 시작을 하고 내가 좀 피곤하고 졸리다 이러면 잠들지 말고 얼른 이제 따뜻한 곳으로 옮기거나 이제 119에 신고해서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추위에 떠는 분들이 벌써 이제 말이 잘 안 되고 자꾸 횡설수설한다 그러면 아주 조금 더 지나면은 생명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른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또 따뜻한 곳으로 옮겨드려야 되겠습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려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이라든지 또 상황별로 봤을 때 어떤 분들이 더 위험한가요? 지난 이제 조사나 이제 신고 사항을 보면은 주로 이제 뭐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65세의 노인층, 특히 이제 남자분들죠.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노숙자라고 하죠.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노출되고 또 이제 큰 도시보다는 이제 지방에서 이제 많이 발생합니다. 주로 이제 저체온증이 많이 발생하고 또 사망자도 가장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또 뭐 가장 추운 시간은 이제 새벽 6시, 이제 한 10시까지 요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노인, 소아, 만성질환자들이 이런 추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있는 분들 그렇죠. 조심하셔야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119 신고와 후속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전까지 주위에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이제 이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면 이제 저체온증이 생기고 이제 열이 손실되는 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의 온도가 35도, 뭐 심한 경우는 한 25도까지도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우리 심장이 아주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이제 부정맥이 발생해서 금방 생명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체온 환자의 응급처치를 할 때는 우리가 너무
과격하게 네. 다루면 안 돼가지고 조심스럽게 옮겨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체온증에 걸리면 이제 이 탈수가 또 심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가 좀 끈적끈적해진다거나 네. 할까요? 이제 그런 네.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분 네. 또 이제 단 것들을 좀 드리면 좋은데 네. 의식을 잃었을 때는 이런 이제 물을 주거나 네. 당분을 주거나 하는 것은 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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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를 하면 도움이 될까요? 혈액순환에? 아닙니다. 다른 질환이랑은 달리 특히 네. 이제 동상이 걸려서 피부가 얼었을 때는 네. 마사지를 하거나 주물러 주면 오히려 더 손상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따뜻한 물에 담궈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제 해야 되고요. 저체온증도 막 이렇게 함부로 만지거나 마사지를 하면 오히려 심장에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능한 한 자극을 주지 않고 따뜻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무업 교수님, 오늘도 큰 도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